자, 이제 정보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특별하게 배터리 때문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을 모셔놓고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배터리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자, 주말에 네. 나온 뉴스입니다. 상당히 이제 긍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2년여 동안 네. 끌고 왔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 배터리 소송전.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합의 내용 뭐 디테일하게는 밝혀지겠지만 대충 가늠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인데 일단 뭐 조목조목 내용들부터 한번 조금 들여다볼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먼저 내려놓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둘 다 양사 모두 상처뿐이 영광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네.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참 치열하게 싸웠는데 네. 일단 어쨌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폭스바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폭스바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2월 달부터 어쨌든 합의금 2조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었는데 그럼 2조가 될 것 같으면 그때 합의를 하지 왜 이렇게 질질 끌었을까라는 게 결국에는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의 배터리 내재화, 그러면서 또 연결고리가 또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그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 딱 연결고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유럽 쪽 같은 지금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뭐 이 정보를 통해서도 2주 전,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월 20일 전후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배터리 내재화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단 진행할 건 이게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때도 말씀했지만 그 이전에는 어쨌든 한국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게 되면서 중국 업체, 한국 업체 그리고 노스볼트 이렇게 3사 합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빠져버렸던 이유가 아무리 이 배터리 소송 때문에 배터리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 좀 크게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쪽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어쨌든 이 전기차 생산을 늘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상당히 폭스바겐에서는 불안하게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년을 쓰다가 그리고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 3년 시한부 공장이라는 인식이 폭스바겐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위기의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반적으로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폭스바겐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좀 거론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합의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그 양사 합의를 이례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종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네. 뭐 반긴다라고 얘기했고 성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에 있는 그 주지사. 조지아. 네. 네, 거기 주지사도 상당히 찬사를 보낸다. 네. 뭐, 찬사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다들 원했던 결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정태근 팀장이 말씀하신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고 궁여지책이나 고육책, 떠밀려서 합의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약간 반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최선의 결과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조금 전에 파워데이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업체, 중국 업체 그리고 노스볼트 이렇게 갈 수 있는 삼각편대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LG화학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심각하게 좀 싸움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한국 배터리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스바겐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업체들까지도 이 한국 배터리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어찌 보면 이 공급처를 뺏기게 되면 다시 찾아오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떤 전고체 배터리처럼 어떤 확고한 획기적인 어떤 배터리 발전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이 공급처가 중국 CATL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뺏겨버린 공급처를 다시 찾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례로 지금 LG화학이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하려고 수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파나소닉 공장에서 전량 공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37기가와트 정도 지금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량 현재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생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국 업체들 쪽으로 테슬라가 전혀 눈을 안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만큼 안정적인 공급처를 뺏겼을 때 다시 이걸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배터리 싸움으로 인해서 이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어떤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극단적으로 배터리 공급처가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일단 폭스바겐 발 유럽이라든지 그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다시 찾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이 커질 건데 이 미국 시장에서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자리 잡지 않게 된다라면 정말 한국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시 지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시다시피 그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쪽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히토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맹국가 협력을 강화를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바이 아메리칸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어쨌든 어떤 그 특혜를 주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명백히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 늘리기 위해서는 한 해에 전기차가 300만 대 정도 생산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 공급으로는 200만 대가 최대 마지노선이랑 맥시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만 대 정도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배터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중국 LCEC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아직 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37기가와트가 테슬라 쪽으로 전량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현재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특허 소송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 점유율을 만약에 뺏기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중국 업체라든지 아니면 유럽 신생업체 쪽으로 한국 업체들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0만 대 정도 전기차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기가와트 정도가 될 건데 이거를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뺏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제가 봤을 때는 빠른 합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하자면은 2월 달에 이미 소송이 진행될 때 2조 정도 합의가 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딜레이가 됐었던 이유는 딜레이가 됐었고 이 딜레이가 된 상황 속에서 이 바이든의 행정명령 이전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이 폭스바겐 이슈, 배터리데이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 점유율 확대,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서 소외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LG화학도 그렇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LG화학은 2조 원의 배상금, 그러니까 현금이 생겼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네. 저도 말씀드렸듯이 신뢰를 잃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타격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상금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이 작년까지 적자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SKIET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할 건데 이 상장 금액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헝가리 투자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 투자 쪽으로 갈 자금들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배상금 쪽으로 지금 1조는 배상금, 1조는 로열티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1조 배상금은 어쩔 수 없이 SKIET한테 상장금액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정유 사업인지 석유화학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 영업이익이 배당으로 가야 되는데 배당으로 가지 못하고 이게 배상금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이 어쨌든 합의가 된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상접본인 영광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표면적으로야 이제 다 좋아 네. 보일 수 있죠. 지루한 이 정쟁이 끝났다는 의미에서. 네. 하지만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면을 깊게 좀 네네. 봐주신 것 같고. 어찌됐건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지역 경제를 네네. 살려야 되고 고용을 늘려야 그렇죠. 되는 지금 당면 과제에서는 가장 주창했던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네네.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지금 계속 옮기고 네네. 있는 형태잖아요. 중국한테 빼앗겼던 것들을. 거기에 이제 환경 정책이 맞물리니까 이
SK 이노베이션의 그 생산 기지는 상당히 놓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네 만에 그 목전에서 거부권 행사가 됐으면은 모양새가 또 안 좋죠.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럼 LG 쪽에서는 또 불복 소송을 할 네. 수도 있는 거고 ICT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또 변수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갔다라면 미국 정부한테도 아마 신뢰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바이든이 조지아 공장을 방문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이걸 봤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유를 또 갖다 붙이자면 특허권 소송도 좀 크게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업비밀 침해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손해배상 금액만 주면 끝이 날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 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합의금만 주면 끝이 난 상황인데 이 특허권 소송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형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침해죄가 있기 때문에 뭐 임원 몇 명이 소위 말하는 뭐 대타로 그냥 살고 나오면 됩니다. 살고 나오면 되지만은 중요한 게 민사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민사 부분에서 중요한 게 특허 소송에서 침해 금지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LG화학 쪽에서 소송을 이 특허권 시장에 소송을 건 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에서 먼저 걸었다가 LG화학에서 맞소송을 건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만약에 SK이노베이션 쪽을 이기게 된다라면은 역으로 LG화학이 이 침해 금지 청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받게 되면 배터리 생산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 특허 침해 때문에요. 근데 이걸 왜 LG화학이 맞소송을 걸었었냐면은 2011년도에 아시다시피 LG와 SK가 1차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의 소송이 있었는데 특허권 소송하고 그리고 이 영업비밀 침해까지 다 승소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가지고 미국 쪽에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영업비밀 침해 같은 경우는 승소를 했지만은 특허권 같은 경우는 졌어요. 근데 이게 만약 연방법원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자칫 진짜 재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LG화학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시장 평가는 네.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네네. ITC죠. ICT라고 하니까 ICT하고 헷갈리는 용어도 매든 하여튼 ITC가 지금 결정을 만약에 내렸으면 네. 양쪽 다 피해가 컸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 이번에 이제 들리는 비하인드는 SK의 그 로비전이 성공을 했다. 네. 사실 양사 모두 다 미국에서 로비를 했을 겁니다. 네. 뭐 로비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공공연 한 일이니까 로비전에 승리를 했다는 그러면 이제 주가를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일단 호재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고 네, 양사의 주가 SK 네. 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좀 어떨 것 같은지.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좀 유리하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합의 내용 네. 보면은 현금 1조, 그다음에 현물 1조 이렇게 또 네네.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이오닉 배터리인가요? 네. 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코나 EV. 코나 이브. 네. 오늘 지금 오늘 왜 그랬어요? 용어들이 죄송합니다. 용어를 적어놔야 되는데 네. 자, 코나 EV에 네, 대한 배터리 배상. 네. 배상 그리고 이제 SK 입장에서 재무적 부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뭐 어떻게 잘 해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죠. SK IH도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네. 상장금이 유비되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 원활하게 그러니까. 진행이 될 거지만은 네. 일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지금 적자 상황,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까지도 어찌 보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작년에 매출이 1조 6천억 정도인데 아직까지 적자거든요. 근데 이게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1조 원대는 안 될 거란 말이죠. 몇 천억 한 많이 나오게 되면 진짜 잘 나오게 되면 5천억 정도. 뭐 가이던스를 한번 제시해 보자면 2천억, 3천억 정도 될 건데 이거 가지고는 배상금액 이전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제 네.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면은 네. 거기 또 이제 증설이나 뭐 또 계속 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2022년, 2022년, 2023년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뭐 항상 주가라는 건 미래를 당겨오기 때문에. 네네. 뭐.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 좀 해주셔야 그러니까 LG화학이 일단 유리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 쪽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위 말하는 앞서 전방업체보다는 이제 저희 이제 화면에 2차 전지 밸류 체인들이 쭉 나왔잖아요. 네네. 그동안 상당히 무거웠단 말이죠. 뭐 조정도 네. 많이 받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이게 뭐 이 2차 전지와 전기차의 배터리 이것이 너무 조금 미리 앞서가다 보니까 주가가 네네. 조정도 거칠게 좀 받았던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전의 계기는 좀 안 될까?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차전 전방업체보다는 이제 부품주들. 부품주들. 네, 어차피 리움 예전에 로스볼트 얘기할 때 부품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쪽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도 일진 머티리얼즈 노스볼트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전방업체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쭉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뭐 저 중에 선택을 조금 집중해 본다면은 뭐 어떻게 될지. LG와 뭐 SK이노베이션, SDI는 3사라고 이제 보통 셀업체 3사 대표적으로 보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쪽을 좀 집중해 볼까요? 일단 노스폴트 쪽을 보게 되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고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어차피 쪽이니까 이제는 SK이노베이션인지 그쪽 벤더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이쪽으로 일단 대장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아마 오늘 양극재 제가, 에코프로비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수혜주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쪽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막 보는 게 찾겠죠 또. 예, 그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이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정태근 팀장의 일단은 의견 들어봤고. 자, 시간에 네. 지난주 금요일 일장에 이제 시간의 특징주 중에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조금 부각이 됐죠. 일단은 별다른 이렇게 주목을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시간의 네. 공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처음으로 그 유튜브 채팅창을 봤거든요.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윤석열만 하지 말고 이재명도 좀 해달라고. 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형평성이죠, 형평성. 네. 네. 그래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딱히 또 이미지스하고 TLI가 또 강세였더라고요. 그래서 3.8%, 4.6%인데 이게 이재명 테마인데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김정철 대표가 64년생인데다가 중앙대 졸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TLI 같은 비슷한 경우는 연배의 네네. 학연. 그리고 실제 설마 친분이 동갑.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양쪽을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그건. 네. 동갑. 네. 그리고 이제 TLI 같은 경우 김달수 대표가 삼성 창조경영 CEO 포럼 자문위원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남시 쪽인가요? 네,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 자문위원장. 네. 지금 그래서 보이는데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래서 또 뭐 일단- 관련주 이렇게 묶어버리는데 네. 실제 연관성은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네. 진위업을 판단해드리고 싶긴 한데 네. 뭐 인터뷰에 응하시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그렇죠. 여쭤본다고 뭐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민감한 자본시장의 개별 기업들과 네. 연관성이 있어요라고 하지 당연히 안 할 거고. 네. 그래서 그건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인맥 관련주가 아니라 이게 정책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도지사 정책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기본주택, 수술실 CCTV, 디지털 화폐, e스포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e스포츠라고 좀 봐지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탄소 중립 정책. 요것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경기도에서 2050 탄소 중립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가 2050 탄소 중립 전략 지역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도지사가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의 어떤 역할이 어떤 정립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성남시장 할 때 어떤 정책들 같은 경우도 수술실 CCTV라든지 기본주택의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도지사로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여권 쪽에서 어떤 인물이 경기도지사. 나올지. 예. 네. 경남도지사는 경남이라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경기도지사.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지사 하다가 어쨌든 이제 대권 후보로 나가게 되면은 이 밀고 있는 정책들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결되겠죠. 예. 네. 그래서 e스포츠라고 하는 게 또 눈에 띄네요. 게임 산업에 대한 네. 평가일까요? 이게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음. 이 e스포츠 경기장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배틀필드가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그러면 크래프트라는 기업이 이제 IPO 준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경기장은 현재 한빛소프트라는 회사가 경기장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종목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 오늘 e스포츠가 아니라 탄소 중립 정책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예상은 많이 하실 거예요. 종목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산소 배출권 얘기할 때 휴캠스, 후성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솔홈테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린케미칼하고 한솔홈테크, 후성 요 세 종목이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돋보이더라고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알킬렌 카보이네트 생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발음하기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하여튼 그린케미칼이 에너지 정책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린케미칼이 이제 대장으로 조금 앞서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나온 정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앞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진행을 했던 것처럼 이 바톤을 이 대권 후보로서 확정이 되게 된다든지 추진을 하게 된다면 탄소 중립 정책이 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재명 정책 테마주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받고 아직 제가 최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 정책 같은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바톤 이어받을 가능성 중심을 좀 두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린케미칼, 한솔홈테크를 일단 대장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 많이 아시는 종목들은 뭐 후성이라든지 KC코트렐, 에코바이오, 휴캠스 이런 순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굉장히 많군요, 종목이. 네,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해드리자면은 그래서 그린케미칼하고 한솔홈테크 순으로 일단 먼저 좀 압축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캠스에 맨날 이제 탄소 배출권 얘기하는 거고 딱 집을 수는 없나요? 좀 압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린케미칼, 한솔홈테크 두 가지. 네, 이 두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에너지 네. 정책이죠. 네. 대권 잠재적인 대권 잠룡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네네. 일단 뭐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정책으로 에너지.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오늘 탄소 중립 정책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직까지 이 증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새롭게 그렇죠. 정보이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목요일에 한 번 더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칠상봉 정보회의였고요. 오늘은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그 배터리 소송 전에 1달러 이걸 가지고 네.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봤고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이 수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